라디오 천하. 라디오 천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천하의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라디오 천하 공감 토론방에서는 전문가와 지명 인사들을 모시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 사회 이슈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심층 분석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더 밝고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단서 제공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학가에서 부러치는 과소비 현상에 부응하기라도 하듯이 몇 년 전부터 캠퍼스 내 재교생을 대상한 불법적인 대출 업무가 출시 성행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의 대학가를 울릴 만큼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캠퍼스 대출 문제. 과연 그 현주소가 어디까지 왔고 그 함정의 깊이는 어디까지 다 왔는지. 오늘 라디오 천하 공감 토론방에서는 캠퍼스 대출 화제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연변대학 조선 한국학학원 당사위원회 서기이신 리봉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 캠퍼스 대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캠퍼스 대출이 대학가를 울리고 있다는 관련 보도가 사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멀리는 잠시 제쳐놓고라도 우리 주변의 대학가를 일례로 든다고 할 때 그 캠퍼스 대출의 현주소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참 아주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어요. 금방 말씀드리다시피 사실은 전국을 이제 전국의 대학가를 강타하는 하나의 이제 사건으로 네. 점점 부상하고 지역 일부 인민대표대회에서도 대표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학가 지금 우리 주변의 대학가는 뭐 주로 뭐 연변대학이겠죠. 제가 이 현상을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경험했던 네. 이야기들을 하고 싶네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제가 한국에서 박사 공부하며 유학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그 한국의 대학가도 이제 이 전단지 형식이나 혹은 뭐 광고판에 이제 붙여 있는데 뭐 무리자 말은 무리자지 무리자는 같지 않아요. 그리고 신용 불량자 혹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전화 주세요. 아주 간편하게 빠르게 이제 한다는 얘기죠. 당시 왜 이럴까? 그때 당시에는 이 신용 불량자라는 개념도 저희들한테는 이제 그 생소한 부분이었어요. 예. 우선 돈이 필요된 사람 그래. 이제 쉽게 이제 꽂준다. 근데 제가 경험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대학원 그 박사 과정으로 갔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제 이제 로인물 이제 이제 주지 않았어요. 그래 예. 돌아온 다음에 준다니까. 그때 당시에 집에 식구들도 많고 아마 제 로임이 아주 가장 중요한 수입 원천이었는데 그게 이제 동결되니까 막 그때는 집사람들이 한국 가면 이제 돈이 많은가 보다 하고 일하면 되니까 뭐 공부도 하면 일하면 되니까 그리고 급히 돈이 필요된다면서 나하고 이제 50만 원인가 뭐 한화 50만 원인가 네. 100만 원인가 좀 보내달라. 그런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쩔까? 그래서 이런 급전 이거에서 좀 꼽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무서웠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저게 왜 저런 문제가 왜 저렇게 생기지 하고 네. 물어봤어요. 혹시 괜찮으면 내가 쓰겠다고. 예. 그런데 제 동기생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줘서 신용불량자는 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그런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꾼 다음 그 다음 이제 이 시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그때 처음 듣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네. 학생들이 특히 뭐 학생들이 이제 돈을 갚지 못하면 신체 포기각서. 무슨 뭐 신장 하나. 예. 혹은 여대생들이 신체 포기각서를 쓰면 또 뭐 마음대로 이제 정말 용어는 그렇지만
뭐 유곽거리라든지 네. 지어 이제 섬에 이제 뭐 기생으로 팔려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그리고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뉘식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한국은 뭐 소액 대출이란 말을 안 하고 이 지하 금융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에 관련된 뭐 그런 뭐 쩐이 뭐 쩐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 쩐이 뭐이든가요? 그게 전쟁이든가 예. 그런 뭐 일수를 받는다거나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제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안국이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보면 광고지 뭐 거기 벼룩시장이라든가 뭐 그런 데 보면 돈이 급한 사람 알려주십시오 하는 건 뭐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 안에 대출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중국에 와 보니까 후에 보니까 그 중국의 이제 광고지에 그런 것들이 돈이 필요한 사람 뭐 좋긴 또 어떤 데는 포장해서 동업자 뭐 이런 얘기를 이게 대학가로 들어올 줄은 상상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 한 10년 좀 지나니까. 그럼 현재 지금 대학가에 보면요. 저희들도 이제 이 문제가 발생된 지 한 2달, 작년부터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대학가라면, 대학가의 이제 모든 활동들을 보면요.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학술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 혹시 이제 뭐, 구인구직 아르바이트에 관여되는 이런 활동들, 혹은 뭐, 숙사에서 물건을 잊어먹었는데 주운 사람 나를 찾아주세요. 등등. 이런 광고가 많았고, 그 다음 근간에는 뭐, 연구생 시험에 관한 무슨 복습반이라든지, 네. 그 다음 이제 공무원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가, 어느 사이에 이제 캔버스 대출이라는 이 광고가 이제 온역처럼 번져나가고 있어요. 뭐 보이는 데는 물론이고 지어 은밀한 장소, 다시 말하면 화장실 같은 데다 뭐 기숙사의 어느 구석에다 뭐 어디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수거를 합니다만 네. 수거를 하면 또 나오고 그다음 요즘은 그 인터넷 혹은 핸드폰 예. 이런 뉴미디어를 통한 이제 그 광고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죠. 네.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없는 데 없이 수시로 이 광고 문구를 보고 유혹을 이기지 특히 돈이 필요한 네. 뭐 그 돈이 필요된 요구가 뭔지는 각기 다르겠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를 찾아오면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라는 그것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주입해 였는 거예요. 네. 네. 네, 이제 대학가를 넘어서 이제 학부모, 우리 사회 각계 우려와 깊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또 불법 캠퍼스 대출이 참 많은 사람들께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함정의 깊이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물론 그 함정의 깊이를 말하기 전에 네. 바로 이제 대학가의 그 캠퍼스의 이제 그 대출. 네. 물론 이것을 어떤 경우는 불법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합법일 수도 있어요. 제2금융 혹은 이제 소액대출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제 그 상황을 먼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에게 이제 금방 말씀드리자 수없이 네 돈이 필요되면 나를 찾아오라는 걸 수없이 이제 주입해 놓고 두 번째로는 네. 가장 이제 간편하고 네. 빠르고 교묘하고 그다음 은폐성 유혹 이런 것들이 구비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이 필요되면 아주 간편하다. 네가 학생증, 네. 그다음 신분증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담보인을 찾아 나와봐야 돼요. 학생. 그러면 학생증이라는 것은 학생 신분이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하는 것이고 신분증은 모든 이 상업거래 혹은 거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상환할 경우에 담보인이 보증이라죠. 우리말로 말하면 네. 보증 담보가 이제 맞겠네요. 담보인도 이제 학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주 그 교묘한 함정이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우학년의 애들 바야흐로 졸업하는 학생들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안 해줍니다. 예.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갚으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동기생이거나 혹은 뭐 그 아래 네. 애들이 이제 담보를
해주게 하고, 그리고 당일이면 네. 그 대출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법이에요. 지금 인터넷으로서, 인터넷 채팅으로서 이제 자기 얼굴 비치고, 자기 신분증을 비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학생증을 비춰주면, 네. 물론 담보인도 같이 그렇게 해주면 다 되는 거예요. 직접 찾아갈 필요도 없고, 물론 찾아가면 이제 꼭 그분들하고 상담 가운데서 이제 얼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이제 입금이 되는 겁니다. 네.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막탄 같은 것들, 유혹이라는 뭐인가, 이자가 얼마 안 된다. 뭐, 그거 한 달 사이에 얼마 되겠냐. 뭐, 이런 연막탄. 그 뒤에는 엄청난 함정이 파있는 거 우리 학생들이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혹 같은 것도 교묘한 은폐성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한 달 쓰겠다. 네. 한 달 쓰는데 열흘 사이에는 니식이 없다. 그 전엔 이거 갚으면 된다. 혹은 어떤 데서는 한 달은 니식이 없다. 그 다음 달부터 니식이 있다. 그럼 니식이 얼마인지 애들이 이런 걸 관계 안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다양한 계산 방식으로서, 리자 계산 방식으로서 복잡한 계산 방식이죠. 애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 교묘한 걸. 근데 그래도 응. 대학생은 웬간히 계산은 되고 다 알 것 같은데. 어려운데 그 리자의 리식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급한 놈이 그것까지 생각 안 해요. 네. 내가 한 달 쓰면 이제 갚으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광고지 같은 것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심리에 맞게 홍보 전술을 또 쓴다는 것이죠. 네. 이를테면 대학생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아. 그 대학생을 고용해서 너희들이 몇몇 사람들 이제 대출하도록. 네. 이거 뭐 보험 회사에서 이래 하면 대다이 그 항의가 오겠지만, 보험 회사에서 보험사를 이제 배양하듯이 예. 학생 아르바이트를 동원해서 학생을 하여금 대출하게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렇죠. 야, 내가 아르바이트 한다. 니 좀 나를 보더라도 좀 대출해 뭐 한 달 이렇게 갚으면 너도 돈이 필요된데, 이렇게 이제 하면 대학생들 사이에 서로 아는 사이. 예를 들면 한 침실 사이라든지 한 반급 사이라든지 그다음에 선후배 사이라든지 네. 특히 한 지역에서 왔다든지, 예를 들면 의현에서 왔다면 의현에서 오는 친구들, 이런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부터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요. 똥마치 말하면 다단계 모집하듯이. 네. 그래서 한 건당 뭐 40원이다. 네. 이것도 유혹이 대단히 큰 겁니다. 10건만 하면 400원. 정말 발이 넓은 친구들 뭐 이런 하면 쉽게 이제 어떤 아르바이트보다도 이제 쉽게 벌 수 있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또 하나의 그 함정이라고 말할까, 이 아주 교묘합니다. 액수 문제입니다. 뭐 이 대출을 해서 무작정 무제한 대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학생들이 심리에 맞게 일반적으로 한 달 기한 예. 5,000원 내지 10,000원. 그 이상 하는, 많아야 2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예. 야, 이게 뭐 5,000원쯤이야. 그래요. 또 뭐 열흘 뭐 무이자라고 하지, 무이식이라고 하지, 혹은 또 한 달 무이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식을 무니까, 이거 뭐 5,000원 10,000원쯤이야. 이런 것쯤이야, 뭐 아무 문제도 아니지. 내가 이제 집에서 온 돈으로 좀 더 뭐 아르바이트해서 갖고, 그리고 담보해주는 친구도, 네. 야, 이런 돈쯤이야, 친구지간에 이런 것도 못 해주겠냐. 예.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학생들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해놓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함정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또 대학가를 넘어서 우리 학부모, 사회 각계 우려와 깊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캠퍼스 대출. 근데 그 함정이 있다는데 그 함정의 깊이가 대체 어디까지고 또 어떤 피해와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지요?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원래는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이제 돈을 꾸고 네. 그다음 갚는 거, 이거는 아주 그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일정한 뿐만 아니라 일정한 정해진 이자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감당할 수 있는 리식 이런 것들이 뭐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보편화가 되고 있어요. 은행 돈 끄면 공짜로 주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국가의 무슨 어떤 창업 자금이나 무리식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돈을 꽂으면 상당한 이자를 물게 돼 있고 역시 이런 것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구제의 한 방편입니다. 이것은 뭐 애누리 없어요. 네. 이를테면 여러분들 우리 다 알다시피 뭐 우리 어디 돈이 있습니까? 공적금을 통해서 집을 마련한다든지 혹은 뭐 사회 그 사업 자금을 이제 마련한다든지 요즘 창업하는 친구들인데 뭐 이제 그 적은 이식의 이자에 대출을 해준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상부상조 네. 사회가 이제 서로 상호 도우면서 이끌면서 발전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캠퍼스 대출은 바로 이런 목적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이 돈을 빨아들이겠느냐, 폭리를 할 것인가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뭐 우리가 민간에 쓰는 뭐 내가 돈을 쓰는데 네. 돈이 급한데 요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뭐 1전짜리라든가 3전짜리라든가 물론 썩 이전에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돈이 없어서 뭐 꾼 경우도 있어요. 뭐 학비 없어 꾸면 시내에 가서 꾸면 오전 리식 뭐 이런 네. 것도 기억이 있는데 오전 리식 이후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은 뭐 3전도 뭐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 대학가의 캠퍼스 이 대출 문제는 변상적인 고리대다. 변상적인 고리대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리대를 상환하는 것은 학생 자신이고 네. 학생 자신이 못하면 기어코 이제 기필코 학부모가 해야 그럼요. 되죠. 그다음 그 부분들이 안 되면 이 학생들을 담보해준 이제 담보자, 담보 학생뿐만 아니라 그 담보해 해준 학생의 부모들,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양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뭐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이제 비화되는데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뭐냐?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그에 따르는 이제 개인, 가정, 학교 나아가서 이제 사회의 손실이다. 그래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쓸 때는 대단히 좋죠. 갚을 때는 눈앞이 이제 캄캄합니다. 이를테면 10,000원을 이제 대출한다면 네. 아예 한 달 이자를 감하고 8,000원을 주는 거야. 먼저 이자부터 이분들이 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달 후부터는 또 다른 이자가 이제 적용되고 그래서 본금보다 이자가 불린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친구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 본금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부터 제하는 거죠. 그리고 담보하는 친구들도 한 친구가 사라져가지고 내가 그 대신 담보했는데 돈 내겠다. 그 대신 본금만 갚으면 안 되냐? 네. 안 되네. 본금을 하는 게라 니식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본인이 갚는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해서 내 이 돈을 갚겠다. 네. 사실 우리 주변에 아르바이트 여건들이 좋지 않습니다. 한 시간에 뭐 해봤자 뭐 아무리 좋은 아르바이트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리식도 이제 갚기 어려워요. 본금을 갚는 이거는 거짓말이고 그다음 부모들인데서 온 돈 네. 이제 합해서 혹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이 부모들인데 이제 손을 내미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와 엄마 아빠 내 핸드폰 잊어먹었어. 지금 핸드폰 하나에 뭐 아이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애들이 이제 최고급 핸드폰들을 쓰지 않습니까? 네. 5,000원, 6,000원 그거 잊어먹었다는데 어느 집 부모가 그러면 안 싸줄 부모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뭐 상당한 이유를 대 가지고 부모 돈을 이제 소위 말하면 뭐 협잡이나 근데 결국 사기치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게 안 될 경우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또 이 대출을 해가지고 네. 갚는다는 거죠. 우리 말하면 지금 민간에서 도는 카드 깡 돌려막기, 돌려막기 대출을 해가지고 또 대출을 갚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또 대출을 하자면 또
담보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피해자가 이제 속출되는 거죠. 뭐 이 정도 끄지만 되면 학업은 이제 뒷전인 것입니다. 네. 정상 수업은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문적 탐구를 해야 할 이 대학생 기간에 이제 어떻게 이 돈을 갚을까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꼭 차고, 그 다음 또 담보한 친구들인데 이 학생이 제때 돈 안 갚으면 니 담보했기 때문에 너 어찌 안 갚냐 하는 네. 이런 그 무언의 압력이 이제 가고, 이렇게 하면 고민하고, 그 다음 어떤 애들은 심리장애가 오고, 그리고 이제 뒤어 어떤 애들은 자포자기하고, 네. 어떤 애들은 이제 잠적해버리고, 뒤어 어떤 애들은 잠적해버렸어요. 못 찾는 경우도 있고, 후에 보면 뭐 어디 한국으로 갔다거나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도망친 친구들은 찾을 수 없으면 그 담보해준 친구들한테 이제 고스란히 이제 피해가 가죠. 그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막말로 학생들이 대학 붙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정말 뭐 멀린 말 말고 조선족 애들이 대학 붙기가 어려운데 대학 붙어서 이 사회의 동량, 민족의 동량에 대할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중도 입회하거나 네. 참답게 공부를 못했거나 그러면 이것이 고스란히 이제 사회 진출에 나가서 하나의 걸림돌 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자기 역할과 몫을 해야 될 그런 그 의무와 사명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개인, 네. 학교, 사회죠. 사회 이 삼자의 이제 피해고 손실인 거는 이거는 불보듯 이제 뻔한 일이겠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용 불량자, 어떤 인터넷 그 플랫폼을 통한 대출, 네. 이거는 이제 그 자기 신상 정보가 기록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융거래에 이제 실질적인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신용 불량자가 되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사회에 나가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모든 것이 이제 곳곳이 이제 뭐라고 말할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 애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이 외국 같은 데는 한번 신용불량자라고 낙인 찍히면 이거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신용불량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제 불이익이 당하게 되죠. 그럼요. 예를 들면 이거하고는 관계없는데 법원 같은 데서 네가 이제 집행을 할 때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알면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제 항공권, 네. 무슨 뭐 열차권, 지호 출국도 못 되고 지호 이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하지도 안 되면, 이런 상황이 멀지 않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멀지 않아 보편화가 된다. 이럴 때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제 사회 진출에 나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대학 생활 때도 그냥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대출을 맡았다간 이렇게 큰 엄중한 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개별적인 대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아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정에 감히 뛰어드는 그 열을 해부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예. 우선 우리 하나는 이제 승인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 당국에서 예를 들면 학생천하라든지 무슨 이런 학생들을 다 이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서류를 보고 먼저 찾고 또 주변 학생들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애들이 자기의 어려운 부분, 곤란한 부분, 약잘한 부분을 내놓기 싫어해요. 하나의 프라이버시로서 정말로 이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이런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애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애들은 이제 별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른 정책이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보완 대책으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고, 네. 또 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감을 이뤄야 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는 분명코 있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분의 100으로 이런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게 거짓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과소비라든지 혹은 이제 물질적 향락주의가 이제 팽배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습관이 지금 대학가에 와서 이제 이 사람들 사상 교육을 해라.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찌 보면 더 거슬러서 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이제 어떤 그 소비 뭐라고 말할까 관념을 주입했을까.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대학가에 온 친구들 전원적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들 한국에 가 있거나 할머니 쓰라에서 컸거나 혹은 지어 혼자서 어느 선생님이나 혹은 뭐 어느 보매 집에 컸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각 학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학원은 적어도 7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런 애들인데 이제 부모가 이제 어린애가 이제 울면 젖을 주듯이 내가 뭘 요구하면 부모들은 이제 돈을 주는 거죠. 돈으로 모든 것이. 야, 니 공부만 잘해라. 엄마, 아버지가 벌어서 뭐 하겠니? 너네를 생겨주는 건데, 니 돈에 걱정 마라. 뭐 등등. 뭐 해서. 이게 이제 저는 하나의 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교육의 사회적 교육의 가정교육의 문제고, 그리고 이제 학생의 이제 뭐라고 말까요? 자립성 같은 것들, 그 다음 이제 습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 외부에서 주는 유혹이 끊임없이 그대들을 두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찬란한 세상인가. 예. 이 찬란한 세상, 현혹한 세상, 현란한 세상에는 뭐만 있으면 되지?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이제 각 청류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으면 한 무리에 못 속한다. 예를 들면 핸드폰, 의란 사람이 이거 들고 있으면 나도 그걸 들고 있어야 되고, 의가 뭐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나도 행동해. 다른 사람 무슨 옷을 입으면 나도 그에 버금가는 옷을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뭐 어쨌든 이런 동질성을 이제 갖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들. 예를 들면 뭐 핸드폰 같은 거, 백 같은 거, 지어 뭐 옷 유행을 따른다거나, 지어 이제 또 구찌 모여서 구찌란 말은 이게 묘례입니다만 몇몇 모여서 이제 예. 또 뭐 여행을 간다거나 무슨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유혹이 이제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정말로 이게 뭐라고 말할까요? 사이버 가상 공간의 것과 네. 그다음에 드라마의 생활과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그런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따라서 모방하고 싶고, 어쨌든 수없이 우리 현실 세계가 애들을 향해서 하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이렇게 해야 너도 현 시대의 사람이다. 라는 이런 것들 이제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 불법 도박. 네. 예, 예를 들면 뭐 월드컵 할 때거나 혹은 뭐 어쨌든 이 게임,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물들었어요. 네. 예,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많은 PC방들 존재하고, 물론 이 PC방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또 이제 역기능이 있는 것이죠. 다 순기능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게임 물들어서 특히 도박에 물들어서 이 돈을 탕진한 애들이 너무 많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그다음 맛 좀 보면 점점 재밌고, 똥마치 이제 가랑비 어쩌는 줄 모르고, 개구리 이제 점차적으로 온도가 높아가면 마지막 뒤에 죽는 것도 모르고, 자꾸만 이제 가게 되고, 막 지어는 한 판에 이제 10만 원씩이었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여행 심리가 자극하죠. 네. 어떤 애들은 어느 체육학원 애는 월드컵 때 무슨 한 번에 10만 원 벌었다. 어쨌든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제 능력,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중요하면 이제 한 부류는 어려운 애들은 있는 것만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많은 큰일을 친 학생들은 이제 자기 통제 능력과 그다음 이제 다양한 유혹에 못 이겨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동질감, 그다음 남보다 우아함 이런 것들의 어떤 심리적인 역할이 네. 더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학자금 대출로부터 생활비 대출로 이어지고 또 나가서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과소비 대출까지 승격하면서 그 개별적 학생들이 벼랑끝까지 다가가 대출로 대출을 갚는 그런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악순환까지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불법적인 캠퍼스 대출 업체들을 단속하고요. 또 그 함정에 다가섰거나 발을 적신 대학생들을 구하자면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고 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아주 정말 뭐 한계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다양한 네. 사회가 이제 모든 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못하면 앞으로 네. 잠재된 위협을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이라는 것은 미래의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그렇죠. 이 미래가 이제 썩고 있다는 것을 또 중도에서 이제 그 제목이 뭐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애들 다양하게 교육을 합니다만 어쨌든 쓰지 말라. 네. 쓰지 말라. 우선 자기부터 단속해야 되죠. 쓰지 말라. 그런데 오죽하면 선생님 쓰겠습니까? 이거는 말해야 돼. 네가 쓰면 너, 집, 가족, 그리고 사회, 네. 학교 다 피해다. 이게 이제 어느 머릿속에 꽉 박혀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사회 부문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선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바른 소비관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우리 이제 어리니까 아무 문제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교육이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릴 때 보면 돈이 얼마인가 해는 법은 알려줬지만 돈 쓰는 법은 지금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 이런 건 안 알려준 거예요. 예. 돈 쓰는 법을 안 알려주고 그래서 이 관념 갱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 집안에서도 이제 늘 해야 돼. 그리고 이 사회적 학교는 이제 이 대학가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우리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성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강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이제 하기 때문에 네. 다만 다만 이제 교육으로서 이게 유해성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이제 너희들이 피해를 이제 막아주겠는가 오직 이제 잘 통계해서 문제를 잡아가지고 유관 부분에 반영하거나 혹은 법률적인 지원을 받거나 등등 네. 등등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상교육이겠죠. 교양이겠죠.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이나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데로 정신 팔리지 않고 이쪽으로 이제 공부와 대학가의 어떤 뭐 활동 혹은 이 창업하는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줘서 학생들을 그쪽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이제 해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뭐 우리가 말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금융 당국 같은 데서 그다음 공안 당국 같은 데서 이런 불법적인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 바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 법적인 틈새를 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공안기관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너희 성인들이 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 뭐 어쩔 수가 없다. 혹은 그 사람들이 위협을 주는가 위협을 줘도 어디 때리지도 않고 그냥 말로서 위협 주거나 너 학교에 갔다 반영한다. 너 졸업 못한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너무나 거짓이에요. 이것 때문에 졸업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처분 내리는 경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이제 공부 학적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이런 걸 몰라요. 어리니까. 그런 뭐 다양한 유언 메시지를 주는데 이게 자리도 안 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녹음해 놓거나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제 가면 어떤 데는 애들이 공안기관에 갔다 하면 이거 액수가 적어서 무슨 그 수리를 안 한다 무슨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꼭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 연변대학에서도 이제 아주 중시를 하고 지금 이런 법에 이런 절차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융당국은 아마 뭐 어느 데서는 할 수가 없겠죠. 아마 이 학자비 대출은 우리 해줍니다. 예. 학자비 대출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학비만 대출이 돼요. 아. 1년 학비가 얼마인가 뭐 그러면 다양한 그 복잡합니다. 그 뭐 위에서부터 뭐 어느 향, 진 정도의 혹은 현 정도의 이제 뭐라 할까 그 뭐 빈곤호라는 예. 이런 증명서가 와야 되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뭐 특별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대학생 무슨 뭐 대출 그 특별 기금 네. 예를 들면 이쪽에 이제 한 10,000원 이상밖에 다 대출해 준다 이런 것처럼 1년에 뭐 10,000원이다. 뭐 반년에 한 번씩만 대출해 준다. 이런 정책을 해놓으면 또 대출하고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반년에 이제 5,000원이면 반년 생활비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뭐 1,000원이면 될 수가 있으니까 아껴 못 갚겠습니다. 이런 그 특별 기금이 마련돼 이거는 사회적 차원이겠죠. 우리 뭐 대학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그런 바람이고 그다음 문제는 그 애들에 대한 이 의식 전환, 네. 관념 전환, 그 다음 이제 그 사회에서 이런 소위 말하면 대학가 캠퍼스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 질타,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제 언론 매체에서 이 주목, 이런 여론의 힘과 이제 법률적인 그 수단을 빌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근절하지 않으면 네. 엄청난 이제 사회적 그 후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주의를 일으키고 만약 우리 뭐 연변대학이라면 연변대학의 이제 학교 당국과 그다음 이제 뭐 금융공안 네. 그다음 기타의 이제 그 사회의 우리 언론기관과 그다음 이런 것들 이제 동원해 가지고 법적으로 여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질타는 돈을 벌겠으면 그 사람들도 돈 버는 거 아니면 돈을 벌겠으면 합법적인 경로로서 이미 정부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소액 대출이라는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이제 돈이 이제 원활하게 돌게 하고 쉽게 돌게 하는 이런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는 다른 데다 이제 법적인 뭐라고 말할까 그 허점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일이다. 네.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길은 그 멉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강구해 가지고 이것들을 빨리 근절하지 않으면 그 후환은 정말 가늠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떤 빌미였던 간에 불법적인 캠퍼스 대출을 이용했거나 또는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었다가 기한 내 갚지 못해서 나중에 소위 신용불량자로 낙인되고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가해진 납박에 최종 투신 자살까지 가는 대학가 불법 대출 피해 사례. 그냥 스쳐 지나갈 대학생활 단편 사례만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면서 사회 각계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미래를 떠밀고 나아갈 청년 대학생들이 심신이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는 이 사회 각계의 책임이 제기되며 또한 너나의 목심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금융 등 업계의 엄격한 관리와 단속이 시급히 요청되고요. 학부모, 학교, 사회 이 3자의 복합적인 올바른 교육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네, 대학가를 울리고 이 사회를 울리는 심각한 청년 문제, 캠퍼스 불법 대출. 한시급히 확실한 대안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원영란, 제작의 리호, 진행의 최명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